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모르면 뒤처진다 시리즈 벌써 2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은 1달러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USDC, USDT, DAI, 그리고 USDE 이 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USDC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클에서 발행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USDC는 보통 이제 현금하고 미국 단기 국채 이걸로 1대1 준비금을 마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1대1 준비금이요? 네. 그리고 매주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고 또 월별로는 주요 회계법인의 증명, 어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받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증명이요? 그게 감사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게 중요해요. 증명이라는 건 특정 시점에 딱 그 자산이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뭐랄까 스냅샷 같은 거고요. 완전한 감사, 짠 오디슨, 내부 통제나 회계 처리 과정까지 깊게 보는 건데 거기까진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보이니까 좀 더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대형 결제 시스템 이런 데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작년에 SVB 사태 때 잠깐 패깅이 흔들렸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때 잠시 1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하긴 했지만 그 사건이 보여준 건 그거죠. 준비금 증명만으로는 모든 운영상의 위험, 예를 들면 은행 파산 같은 외부 충격까지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계점도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확실히 그냥 증명서만 믿을 건 아니네요. 그럼 다음으로 시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USDT, 테더는 어떤가요? USDT. 이건 뭐 시장 점유율이나 유동성 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죠. 그렇죠.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쓰이니까요. 네, 최근에는 자기들도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고 심지어 초과 준비금까지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안정성을 좀 강조하고는 있어요. 분기별로 비디오다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증명 보고서도 내고요. 오, 그럼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글쎄요, USDT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인데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준비금 구성의 투명성 문제, 특히나 완전한 감사를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는 증명 보고서도 그 범위나 깊이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의견이 좀 갈립니다. 신뢰도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할 때는 편리하지만 그 근본적인 안정성에 대해선 여전히 감론박이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해요. 흥미롭네요. 자,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DA를 보죠. 메이커다오가 운영하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DA는 앞선 두 코인이랑은 접근법이 다르죠.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메이커다오라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가 관리합니다. 담보도 현금이나 국채가 아니라 주로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 최근에는 실물 자산 RWA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담보로 잡아요. 그것도 초과 담보로요. 초과 담보요? 그리고 실물 자산까지. 그럼 더 안전한 건가요? 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비교적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패그 안정화 모듈, PSM이라는 게 있어서 DAI 가격이 1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주로 USDC와 같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랑 1대1로 교환해주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하고요. 아, 그런 장치가 있군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담보로 잡는 자산들, 특히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리스크가 있고요. 또 RWA, 실물 자산을 담보로 넣는 건 좋은 시도지만 이걸 어떻게 정확히 가치 평가할지, 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같은 새로운 복잡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PSM이 주로 USDC에 의존한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조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중앙화된 자산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탈중앙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자, 그럼 마지막 주자입니다. USDE.
이건 이더나라는 곳에서 만들었다는데 방식이 아주 파격적이라고 들었어요. 델타 중립 해지 전략.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USD는 앞서 본 코인들과는 정말 결이 다릅니다. 이건 현금인의 채권 같은 전통적인 담보자산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달러 가치를 합성해내는 방식입니다. 합성한다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현물을 매수, 롱 포지션하는 동시에 같은 규모의 선물 계약을 매도, 숏 포지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현물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선물 포지션에서 반대 방향의 손익이 발생해서 전체 포지션의 가치 변동을 이론적으로는 0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이게 델타 중립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데요. 그럼 이건 뭐가 좋고 또 뭐가 위험한 건가요? 장점으로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검열 저항성이 높을 수 있고 온체인상에서 확장하기 용이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크립토 네이티브한 방식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펀딩 비율이라는 건데요. 펀딩 비율이요? 네, 무기한 선물 시장에는 이 펀딩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보유자 간에 주기적으로 자금을 주고받거든요. 보통은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펀딩 비율 음수. 만약 이 펀딩 비율이 오랫동안 음수로 유지되면 USD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숏 포지션을 들고 있는 쪽에서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USD의 패깅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SUS2로 지급되는 이자 수익 역시 이 펀딩 비율에서 나오는 거라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알아야 하고요. 또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파생상품 시장 자체의 안정성 문제 같은 다른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네 가지 코인이 각자 너무 다르네요. 안정성을 지키려는 방법도 다르고 안고 있는 위험의 종류도 판이하게 다르고요. 그럼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만약에 본인이 좀 더 안정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거나 혹은 규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투명한 공시 체계를 갖추고 규제 당국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USDC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죠. 네, 규제 준수, 나 예측 가능성. 반면에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 이게 최우선이다 싶으면 USDT가 여전히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관련 이슈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요. 유동성이냐, 투명성이냐. 그리고 탈중앙화 가치나 온체인 거버넌스에 더 중점을 둔다면 대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는 담보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RWA 비중 증가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없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네, 계속 공부해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USD는 이건 정말 새로운 방식의 크립토 네이티브 수익 구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이 델타 중립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펀딩 비율 리스크나 거래 상대방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접근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구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결국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코인이 절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각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메커니즘과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 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보거나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발행사가 내놓은 최신 준비금 보고서나 증명자료, 또 상환은 어떻게 해줬는지 정책 같은 걸 꼼꼼히 확인하고요. 과거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코인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기록을 살펴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USDC, USDT, DEI, UST 이 네 가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작동 방식과 장단점, 그리고 숨겨진 위험 요소들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USDC의 상대적 투명성,
USDT의 압도적인 유동성, 대의의 온체인 담보 구조와 거버넌스, 그리고 USD의 혁신적이면서도 복잡한 합성 달러 메커니즘까지 각각의 매력과 리스크 프로파일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께서 스테이블 코인에 더 현명하게 이해하고 활용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과 위험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들, 여러분의 실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길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